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의 여권 기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그 평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뚜렷한 쇄신책 이런 거 없이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과 지도부를 1대1로 면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요. 당내외에서 나오는 것, 지도부 총사퇴론,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 변화 필요성, 혁신의 발족, 총선기획단 중심으로 당체제 조기 전환,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그야말로 백가쟁명입니다. 자, 이런 것 중에 또는 이런 것들을 다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중에 일부, 심지어는 무슨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아니 임명직 당직자가 이번 보선 참패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지금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자로서 수많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참패 이후의 대책들을 지켜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힐 수 있을 것인가. 환골탈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얘기도 마찬가지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황골탈태한 사람 없고 뼈를 깎은 사람도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언가 새롭게 구태의연하게 황골탈태 얘기하지 말고 새롭게 국민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저희의 관찰의 결론이죠. 자, 처방을 내리려면 원인 진단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약효가 있는 거고요. 이 보선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에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참모진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훈.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교훈이냐? 어떤 교훈이냐인 거죠. 졌으니까 쇄신하자.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의 교훈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왜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2몇 %인가요? 그 정도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왜 17%포인트 차이로 졌느냐. 이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걸 교훈 삼아야 된다. 그 말은 틀린 얘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야 다 통상적인 얘기고 차분하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분하게라는 뜻은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 자,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슨 정치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하루도 안 가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물론 섣부른 대책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보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 제 기억에는 누군가요? 국방장관인가 누가 낙마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참모를 불러서 후임 누가 좋으냐? 그래서 추천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장관 맡아달라고. 물론 검증 같은 거 거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 이런 거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면 전환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는. 그런데 차분하게, 그러면 이건 이제 갑작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국민이 과연 그거를 변화로 받아들일까? 그 뒤에 변화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교훈이라는 데 방점이 있느냐 아니면 차분이라는 데 있느냐 변화라는 데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그 변화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뭐 여기도 역시 뭐 대권 주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니까 뉴시시 인터뷰에서 보면 정치권은 여야가 나뉘어서 민생이 아니라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약자와의 동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분히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뭐 그런저런, 그러니까 여야 모두 반성, 약간 양비론적인 느낌을 갖는다. 그거는 여권에도 본인이 소속된 바로 국민의힘에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선 참패는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것이다.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김기현 그 대표하고의 그 과거 뭐 공방, 주고받았던 공방,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거죠. 보선 참패가 어떻게 전적으로 당이 잘못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중권 광윤대 교수,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극우 드라이버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에 강성 인사를 기용해서 민주당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반감을 산 것이다. 이것도 원인의 하나 충분히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33%. 근데 부정평가가 58%입니다. 중도층. 거기서 이제 이념적으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긍정평가가 더 낮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 27%. 부정평가는 62%입니다. 취임 초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있었고, 특히 중도층에서 이반 현상, 그건 최근 들어서 더 심화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는 뭐 5%포인트 정도 졌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 뭐 워낙 투표율이 낮았고 조직동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수도권 조직에서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조직동원에서 충분히 밀릴 수 있다. 더군다나 명분 없는 선거다. 김태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다. 그건 명분 없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 걸 다 따지면 5%포인트 정도의 패배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려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해도 17%포인트가 넘는, 이건 결국 중도층이 대부분 다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이제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뭐 저는 뭐 보수진 뭐 구분법을 제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도 그런 이제 구분법을 쓰니까 그러면 결국 보수층만 남은 거 아니냐. 보수층 33, 그럼 진보층 33, 나머지는 중도층인데 그럼 중도층은 다 민주당에 빼앗긴 것 아니냐. 거의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기 전부터 정치 전문가들은 공유하던 거였습니다. 공유라는 게 뭐냐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쭉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김태우라는 사람을 재공천한 데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명분 없는 선거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면 김태우 재공천 안 했으면 이겼느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김태우로 그 보궐선거 초반에 명분 싸움에서 졌다. 그 다음에 김태우를 사면복권을 시켰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이건 명분이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한 사람 했을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핑계로라도
김태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공천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지더라도 이길 수도 있었고 지더라도 이렇게 참패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선거에서 질 수 있습니다.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한나라당이 간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후에 박근혜 그 대표가 뭐 대통령도 되고 그랬다고 했죠. 2003년, 2004년 이즈음의 박근혜 의원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나라당 출입할 때인데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저는 그때 박근혜 의원을 많이 취재했죠.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의원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제목 이런 걸 보고 한나라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구원투수는 박근혜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국민들한테 변화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참패할 상황을 그래도 총선에서 선방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고 저도 동의하는 평가입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 변화 모색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한나라당 차떼기 정당 이즈음에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 천막당사라는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의 그 어떤 당 회복 그런 여러 가지의 쇄신책 천막당사도 그 중에 하나죠. 그걸로 반전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뭐 막 몇 단계 뛰어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파격적인 그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새누리당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불러들인 거죠. 김종인까지 불러들였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 선거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 새누리당 정말 처절하다. 자기들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안 하던 외부 영입을 통한 정권 교체 도전 이런 걸 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평가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라고 했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 있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 관찰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자, 국민이 인정해주는 국민의힘의 변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뭘 해도 소용이 없다. 국민의힘이 뭔가 내놔도 일반 국민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지도부 총사퇴 이런 거 말고 뭐 쇄신위원회를 만든다. 우리 쇄신위원회 만드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단골 메뉴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국민이 그래 쇄신됐어. 김기현 그대로고 뭐 이른바 뭐 친윤 핵심 그대로고 윤석열 대통령 차분한 변화 별로 변화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 국민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대참패 이후에 여권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저는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의 정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당 싹 바꾸고, 용산 대통령실 싹 바꾸고, 핵심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원을 교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핵심 인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차분한 변화가 아니고 국면을 지금까지 1년 6개월간의 윤석열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이 달라졌다를 느끼는 것이고, 달라졌으면 앞으로 지지도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